안녕하세요. 난나랭킹입니다. 얼마 전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오줌 영상이 충격을 주었는데요. 알면 먹기꺼려지는 게 또 사먹는 음식일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과는 무관한 영상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될 음식 탑10 12. 비위생적인 환경의 음식들. 한국에서도 가끔 뉴스를 통해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지저분한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좀 심한 듯 합니다. 때론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우리의 시선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파는 음식의 위생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궁창 물로 설거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빵을 만들 때 도우는 기계로, 손으로 한다고 알고 계셨나요? 여기는 발로 합니다. 땅바닥에서 정말 즐겁게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꾹꾹꾹꾹. 가끔 벌레도 꼬입니다. 이미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서 다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버젓이 손님이 식사하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성스럽게 뜹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되려 화냅니다. 9위 라임. 페루에서 라임은 중요한 농산물로 요리와 음료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는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라임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라임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일부 상인들에게 가짜 라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유혹을 느끼게 하는데요. 페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라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 하나로서 해외 시장에서도 라임의 인기가 높은데요. 구입할 때 속을 볼 수 없고 라임과 유사한 과일을 색을 변조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라임은 널리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8위 과일. 얼마 전부터 틱톡 영상에서 가짜 과일을 샀다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 껍질이 플라스틱처럼 보입니다. 고무 같은 수박. 블루베리도 고무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저게 구입한 많은 블루베리 안에 있던 과일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보카도도 있네요. 오래전 잘 익지 않은 아보카도가 저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바나나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항상 잘 익은 것만 먹어봐서 근데 껍질을 보니 어느 정도 후숙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7위 호두. 사람들이 호두 껍질 안에서 콘크리트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콘크리트라니요. 판매자는 사용한 호두 껍질 안에 콘크리트를 넣은 다음 껍질을 다시 붙입니다. 이 속임수는 사기꾼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줬는데요. 호두는 무게로 판매되므로 무거운 콘크리트로 채워진 껍질은 비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호두는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호두를 깨물어 뜯은 사람들은 이가 부러졌으므로 집으로 가져가기 전에 항상 호두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야채. A와 B 어떤 야채를 구입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밝은 녹색 야채를 고를 겁니다. 못된 상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합성 염색제를 사용하며 속이기 때문인데요. 이 염색제는 사람에게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판매자는 농산물을 더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채는 중국과 인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지워지네요. 5위 맥주. 영상 속 남자가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 엄격히 보호되는 비밀인 위조 맥주 생산의 속임수를 밝혀냈습니다. 便宜吧，我卖你还能挣7块，运费1.8块，成本就2毛。就是不，先来点这个我奶做粉条，剩下的麦芽粉，哎，够了，就多。第2步，再加点食用酒精，啤酒不是白酒，喷2下就行，有味儿啊就行了，别喝到嘴里，先留着开。第3步，听说好大哥喜欢泡过足的，咱就加点这柠檬酸呐和小苏打。哎呀，这好啊！哎呦，整多了。第4步，这可是精髓啊，啤酒香精，快看像不像你印象当中的那个进口啤酒？真好啊！ 이렇게 갓 양조된 가짜 맥주는 주로 길가나 바베큐 상점 또는 노점, 바, 야시장 등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먹는 맥주에는 제발 없길 바랍니다. 4위 쌀. 먹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위험한 음식은 쌀입니다. 도대체 쌀이 위험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난 일은 쌀을 땅에서 아닌 기계에서 만들어냅니다. 작은 롤 종이 조각으로 이미 싼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만들어내는데요. 종이라서 괜찮은 걸까요? 일부 가짜 쌀은 인간에게 독성이 있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집니다. 합성수지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불행히도 중국과 한국에서도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판매자는 가짜 쌀에 진짜 쌀을 섞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가짜 쌀 중 일부는 나이지리아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기타 다른 국가로도 수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쌀이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가열할 때 팬에서 바로 타기 시작하면 가짜입니다. 3위, 오일. 버터 오일은 건강한 오일이 아닙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중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 판매하는 튀긴 요리들이 맛있어 보일 수 있지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커터 오일로 조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버터 오일은 하수구 오일, 오염된 오일을 말합니다. 재활용 오일인 거죠. 버터 오일 판매자들은 늘 역겨운 오일을 운반합니다. 하수구에서 나온 동물성 지방을 다시 처리 시설로 보내 일반 식용유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겠죠. 하수구 오일에는 하수 중금속과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하수구 오일을 섭취하고 심한 설사를 하면 오히려 그게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하수구 오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합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식당에 갈 때 안전을 위해 집에서 가져온 식용유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10분의 1이 이 식당에서 쓰는 기름이 하수구 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위, 소고기.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다른 고기보다 소고기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닭고기, 오리, 돼지고기와 같은 저렴한 고기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만듭니다. 이러한 고기는 소고기 맛을 강화하기 위해 합성고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재료를 혼합하고 절인 후 소고기 에센스나 소고기 힘줄과 같은 재료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젤라틴을 추가하여 소고기의 질감을 모방하고 쫄깃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심지어 소고기와 같은 표면 질감으로 인해 진짜 소고기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른 판매자는 림프절과 내장과 같은 남은 소고기 조각을 사용하여 가짜 소고기를 또 만듭니다. 이런 저렴한 조각은 다진 고기로 갈아서 첨가물과 섞어 합성 다진 고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체는 죽은 소나 노령의 고기를 사용하여 가짜 소고기를 또 만듭니다. 문제는 그 가짜 소고기가 중국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짜 육포도 있습니다. 먼저 소고기 육포의 틀을 만듭니다. 틀이 준비되면 분해하여 완벽한 모양으로 다듬은 다음 틀을 세척합니다. 그런 다음 가짜 소고기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굽습니다. 익으면 가짜 소고기 육포를 제거하고 두 번째 채색 및 유약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됩니다. 가짜 소고기 육포가 완성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믿고 싶지만 가짜는 아니지만 염증 있는 돼지 목살을 왕갈비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고름, 목살의 고름 덩어리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심할 경우는 목살 대부분을 고름이 차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제역이나 돼지 설사병이 돌 때 백신을 맞게 되는데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고 일정 시간 지나야 출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 없이 바로 출하시킨 경우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 1위 계란 간장 비빔밥 드셔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오지게 많이 먹고 자랐는데요. 지금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젤라틴과 식용 색소, 파라핀 왁스, 탄산 칼슘을 포함한 기타 유해 화학 물질로 계란 껍질을 만드는데요. 계란 흰자는 수직, 전분, 조류 추출물 및 응고제로 만들어집니다. 계란 노른자는 노란색 염료와 명반이 혼합된 고무수지로 만들어지고요. 명반은 특히 독성이 있습니다. 이 가짜 계란은 깨졌을 때 진짜 계란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함께 섞으면 이상한 젤리 같은 질감과 기괴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화학물질을 섭취하면 당연히 건강에 좋을 수가 없겠죠. 계란은 약간 냄새가 나고 계란 껍질에 약간의 결함이 있는 반면 가짜 계란은 부자연스럽게 매끄럽고 모양이 고르게 됩니다. 또한 가짜 계란 껍질 아래에는 막이 없습니다. 이 가짜 중국 계란이
전 세계의 다른 국가로 퍼지진 않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식품 10가지 중에 중국에서 시작된 식품들이 많은데요. 왜 중국에서 위조 상품이 그렇게 만연할까요? 한 전문가는 이는 트리클타운 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래로 부패, 거짓말, 사기로 가득했고 오늘날 이는 뉴스, 통계, 심지어 공무원의 학력에서도 널리 퍼진 조작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패한 정권 하에서 무신론을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신앙 부족과 돈과 자기 이익에 대한 집중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수많은 파렴치한 상인들이 도덕적 나침반을 잃고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